피부가 버티는 힘이랑 기둥이 버티는 힘, 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잘 맞아야 된다. 코 수술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코 수술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코끝 연골 묶기가 뭐 코끝이 굉장히 크게 변할 줄 알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여기 끝에 있는 연골 두 개를 묶어주는 수술인데 이걸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끝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 봅시다. 코끝 연골 묶기가 코끝이 굉장히 크게 변할 줄 알아요. 어린 반푼이도 없어요. 코끝 연골 묶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죠. 코는 연골이 두 개가 있어요. 날개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 굉장히 중요한 연골이 두 개가 있죠. 자,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코끝에 연골이라고 그러면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 연골이 벌어져 있는 거를 묶어주는 게 코끝 연골 묶어주기라는 수술이에요. 그죠? 이걸 묶는다고 해서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죠.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묶는다고 해서 얘들이 딸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뭐 여기 막 잘라내고 묶는 의사들도 있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서양 애들 코 엄청 큰 애들이나 연골을 자르는 거지 연골까지 잘라서 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코가 높아지거나 얇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코가 높고 오똑한 코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주로 이제 서양인들 코겠죠. 그런 사람들은 코끝에 있는 연골 두 개, 날개 연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 연골. 자, 그러면 콧구멍이 이렇게 생겨요. 11자로.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코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높고 오똑한 예쁜 코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인들, 낮고 퍼져 있는 코들은 어떻게 생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날개 연골이 그냥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콧구멍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코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죠? 차이가 나죠, 그죠? 이 날개 연골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코 수술하는 목적이 대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동양인들은 날개 연골이 이렇게 발달돼요. 약간 낮으면서 이렇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콧구멍이 옆으로 쓰게 되고 누워요. 그죠? 코가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기둥을 하나 이렇게 세우고 날개 연골, 퍼져 있는 날개 연골을 여기서 이렇게 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묶어요. 이렇게. 날개 코끝 연골 묶어주기라는 거. 그러면 이제 콧구멍 거의 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실리콘이든 연골이든 막 쌓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코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모자만 잔뜩 쓴 거예요. 위에만 잔뜩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기둥이 이 엄청난 하중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코가 주저앉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둥은 약하고 큰 덩어리가 있는 게 잘 오래 버티겠어요? 자, 근데 제대로 하는 수술은 기둥을 길고 높고 튼튼하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낮게 있던 연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묶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콧구멍도 이렇게 쓰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선 여기에 뭐 여기 연골 같은 거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얼마 넣지 않아도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코가 이렇게 올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둥 부분이 튼튼하고 위에 눌리는 힘이 적잖아요. 그죠? 기둥이 튼튼하고 조금 하중이 적은 게 오래 버티겠어요. 그죠? 그냥 코끝 묶어주고 연골 세우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원래가 태어날 때부터 날개 연골이 발달돼서 코끝이 예쁜 사람들처럼 코끝 연골, 날개 연골의 위치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균형 있는 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줘야지 오래 가도록 코끝 모양이 변하지 않게끔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은 뭐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웃을 때 살짝 웃을 때 코가 땡기는 느낌이 있나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낮게 있는 애들을 가운데서 딱 모아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당겨놓으면은 웃을 때 편이 눌리는 힘이 세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만큼 높일 수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조금 덜 높여 놓는다든지,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그걸 찾는 거는 순전히 의사의 어떤 경험치예요. 그게 뭐 1mm, 2mm 더 높이고 낮추고 그걸 뭐 자로 잴 수도 없는 거고 사람이 움직일 때 뭐 이게 얼마나 당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사가 순전히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대신 기본적으로 튼튼한 기둥과 거기에 적합한 장력을 받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나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코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나한테 뭘 전달하고 싶냐 코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딱 두 개만 뽑으라면 이거예요. 하나는 이 피부 두께 못 줄이는 거 무슨 짓을 해도 두께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 두 번째는 기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를 뭘 쓰고 뭐 수술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과 위에서 덮는 이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전달해주고 싶고 이거는 환자분들보다도 코를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염두를 해두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가능하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남기세요.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한번 모아서 시원하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시원한 답변을 제가 명쾌하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을 자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